2023년 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혁명과 잡범, 혁명 대 잡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대선 불복 봉기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투쟁하는데, 검찰은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이러한 다중범죄로 조목조목 기소를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눈에 띄는 인물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말을 보면서 야, 참 오랜만에 재밌는 흥미로운 주목할 만한 정치인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흥미로운 기사 인터뷰가 실렸죠. 노석조 기자가 만났는데 그 유명한 강철서신 주인공 김영환, 민혁당을 이끌었었죠. 그리고 91년도에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을 2차례 만났고 40만 달러를 받았던 주사파의 대부입니다. 김영환 씨는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뭐 친하지는 않지만 김영환 씨가 안동 사람입니다. 김영환 씨가 63년도 안동 사람이고 이재명 씨가 63년도 안동 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저도 원래 뿌리는 안동입니다. 같은 안동에서 나서 이재명 같은 사람도 있고 김영환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노석조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영환 씨가 딱딱딱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맥을 짚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한길에 히읗, 기역 히읗, 그 다음에 자통, 자주통일인가 하는 그러한 이름을 쓰는 북한과 연계된 이 내재적 커뮤니스트죠. 네. 지금은 이제 과거 이제 남쪽, 분단 직후에 남쪽에 있었던 공산당, 박헌영이 이끌던 조선공산당을 이은 남노당 세력들이 전쟁 중에 또는 전에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처음에는 금성 정치군사대학이죠. 거기서 혁명가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이쪽에 친지나 이런 사람을 포섭해서 지하당을 만들었었죠. 그게 이선실 남조선 노동당 사건, 이 사건은 제가 아주 어린 기자 때 취재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끝으로 남노당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없죠. 그 다음부터 부여간첩, 김동식, 그 다음에 부부간첩 등 해갖고 서울과 비슷한 마을치를 가지는 황해도에서 똑똑한 젊은이를 뽑아서 어릴 때부터 뽑아갖고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려보내서 주사파와 접촉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주사파들이 그때 한참 경찰이나 안기부의 프락치가 자기네 조직에 침투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도 그런 프락치를 보고 신고하는 바람에 오히려 실패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발전하는 IT망을 이용해서 이때쯤 대한민국에서는 이 김명환 씨가 중심이 된 주사파가 아주 대한민국 운동권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거꾸로 불러들여서 혁명을 일으키라고 부탁 내지는 지시를 하고 돈을 주고, 직접 하게 되면 반발하니까 삥 돌려서 이렇게 포용하듯이 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하면서 그들 스스로 적지 공작을 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석기의 통역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주 그런 자들이 활발하게 제3국에서 중국이나 또 기타 국가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일단 얼굴을 튼 다음에는 돈도 갖다 주고 그들이 인터넷 사이버망으로 보내는 공작 지시를 받아갖고 열심히 여기서 대남 투쟁을 해왔던 거죠. 그런 줄기들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나도 안 잡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히읗, 기역, 히읗, 자통 이런 조직들을 국정원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노석조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김영환 씨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지하 조직을, 지하당을 만드는 것은 남남 갈등 유발만이 아니다. 네. 이들이 자꾸 시위를 일으키고 이들이 결국 민노총을 움직이고 무슨 뭐 촛불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다 일으키죠. 네. 처음에는 그들이 말이 안 된다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어느 순간에 확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은 이용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결정적인 순간에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기서 운동권을 하다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공작원이 됐는데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 가서 공작원이 됐죠. 근데 여기 와서 얼른 귀순을 해가지고 또 이쪽 안기부 협조자가 돼서 이중으로 뛰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동아에 제가 길게 쓴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러시아에서 생활을 했죠. 그 후에는. 근데 그 사람 말에 따르면은 그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운동권 조직들을 핵심 조직, 뭐 동요 조직 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기네 내부 안에서도 핵심 당원 뭐 이렇게 쭉 분리해놓고 관리하듯이 그때 보게 되면은 제가 그 기사를 쓸 때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가 그랬는데 노무현 씨는 핵심이 아니었어요.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 하니까 띄워놓는 명망관처럼 띄워놓고 그 그늘에 주사파가 들어가서 그들을 아바타처럼 움직인다. 그런 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하 조직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누군가를 띄워놓고 누군가를 띄워야만 가능하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결정적인 순간에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최근 브라질에서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나서 의회와 대통령궁, 대법원이 정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과 연계된 사람들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믿는다. 이거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은 교주가 못된 짓을 해 감옥에 가거나 죽더라도 계속 그들은 추앙을 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뭐 쇠뇌라고도 하는데 한 번 선택한 거는 자기 고집이 있어서 바꾸지를 못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걸 바꿔버리면 자기 생활 방식이 다 틀어지니까 못 바꿉니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인간관계도 얽히면서 더 맹렬한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패턴 내에서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주사파로 굳어진 사람들은 주사파적 방식으로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즉 북한에 묘목을 보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성금을 삥땅하거나 북한에 뭐 우유 보내기 운동하면서 북한 사람과 먹고 마시고 돈 주고 인마이 포켓하고 사는 그겁니다. 주사파 친구들은 저처럼 30몇 년을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20대 30대를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이비들은 사이비들만의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터지면은 폭발적으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 조직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 공개 행사장에서 자기가 한 조선족 사람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가 이 손에다 독극물을 바르고 자기랑 악수를 했다. 나를 죽이려고 한 건데 뭐 빠져나왔다 얘기죠. 이거는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 저가 항공 공항에서 암살한 거랑 비슷한 방법이죠. 이런 독극물을 구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지공작입니다. 이런 지하조직 사람들은 직접 암살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암살을 하러 오는 사람 길라잡이, 앞잡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한번 조선일보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김일성을 만났을 때 40만 달러를 받았다. 91년도인데 그 이후에 이북에 갔던 서경원 의원이 4만 달러를 받아왔죠. 그리고 그 중에 10,000달러인가를 김대중을 줬다 그래서 김대중 씨를 안기부에서 조사하겠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김대중 구인 사건인데 구인이 됐었습니다. 서경원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젊은 김영환 씨한테 40만 달러를 준 거는 그의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 서경원 의원은 김일성이 아닌 허담으로부터 받았죠. 조평통. 근데 딱 이 서울대학교 법대 그리고 강철 서신 이러한 주인공이 따오니까 40만 달러. 지금 돈으로 따져도 4억이죠. 근데 벌써 이게 20년이 더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혁명 자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받은 자금으로
이석기가 이끌었던 통진당 사나이 이상규 등 몇 명들한테 돈을 지원한 바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지방선거나 지방의회나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겁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윤미향이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의원직 사퇴 안 합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과거에는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도 안 하고 윤미향이도 안 합니다. 이게 운동권 수법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주사파애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즐겼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게 북한이 바라는 바입니다. 거기 끝까지 자리에서 투쟁해 주는 게 북한에 유리하고 자기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계속 한국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세력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을 지금 인질로 잡고 민주당을 인질로 잡으니까 호남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그러한 도구로 수용했던 게 광주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쭉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태원 사건이든 뭐든 돼가지고 봉기가 일어나서 그 봉기가 가장 좋은 거는 대선 불복종으로 일어나서 대선 무효화다 이렇게 가면은 뒤집죠. 뒤집으면은 지금 이재명 밑에 있는 제가 이재명 밑에 있는 사무총장 조종환 플러스 50명의 의원들이 항상 이재명을 따라다니고 하는데 그들을 제가 볼셰비키랑 비슷하다고 표현했었죠. 그들이 다수인 민주당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마 대장동과 관련해서 대장동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먹은 사람이 누구냐 그 50명을 일단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영환 씨는 워낙 이쪽에 잘 아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의 남편인 김상석 씨죠. 그런 남매 간첩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었죠. 근데 그가 프락치라고 밝혔던 영화 제작업자 백흥용 씨는 그 후에 북한으로 갔는데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에서는 수용소로 보내줬다. 이런 얘기 참 프락치 진실이야 의심이 되게 딱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재명 씨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씨를 대장동하고 위례 신도시 특혜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조사받으라 라고 통보했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설 지나고 27일 응하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으는 걸로 보입니다. 성남FC 사건으로 성남지청 갔다 왔는데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에 가야 할 판입니다. 이 검찰은 유동규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을 통해서 이재명 씨가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했다. 네. 처음엔 공공개발이라고 해놓고서는 결론적으로 민간개발로 가는 거죠. 이거 누가 못해? 이것 때문에 이 민간개발로 공공개발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 민간개발로 하려는 건 업자들이 하는 건데 그걸 허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싹 바꾸는 걸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남도시개방소한테 1827억 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씨가 사는 길은 뭐겠습니까? 끝까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 대표직을 내놓지 말아야 되죠. 주사파식 투쟁을 한다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기소가 되면은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라서 대표직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는 그 일은 구체적으로 사무총장이 합니다. 사무총장이 조정환 씨는 또 친명계입니다. 근데 그 유보 조항이 하나 있죠. 무슨 뭐 정치적 탄압으로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정치검찰이 나를 어떻게 한다. 정치검찰이 없어. 그렇게 지금 외치고 다니고 있고 정청래를 비롯한 50명도 같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야 한동훈 장관 제가 아까 참 말을 예쁘게 멋있게 한다 정치인답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또박 참 똑똑한 친구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로만 따지면 저보다 1학년 더 선배가 되는데 와 이런 후배를 데리고 있다고 하면 미안하고 같이 끈끈한 인맥으로 끌고 간다는 거 보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 부럽네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저는 옛날에 이제 조갑재 기자를 많이 얘기했는데 조갑재 선배만 따라다니는 기자가 있었어요. 저보다 선배인데 어떻게 저렇게 조갑재 선생을 좋아할 수 있나. 물론 저도 또는 뭐 유용원도 최보식도 우종창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좋아하는데 아주 유독 참 부럽다 싶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렇게 뭐랄까 존경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참 부럽네요. 저는 이런 사람을 후배로 갖지 못한 게 지금도 좀 섭섭함입니다. 제 재주가 부족한 탓인데 한동훈 장관을 제가 왜 부러워하느냐? 국회에 가서 업무 보고 차 갔다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소환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도 많고 구속된 분도 많고 그 중에서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신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그런 거죠. 이런 거죠.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 지금 뭐 자기는 뭐 투쟁한다 그러죠.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 민주당이 말하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거 아주 고급 조롱입니다. 그 처칠이 지독한 야당권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탁 받아치면서 한순간에 조롱을 하는 것처럼 아주 고급 말로 받아칩니다. 이러니까 김의겸이가 못 당하지.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수사, 대장동 수사 이런 거는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거다. 시작은 문재인 때 했죠. 근데 안 하려고 그랬던 거지.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으로 시작했다는 말인가?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란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뭐 정치검찰이다 그러는데 시작은 문재인 때 했다. 단순 범죄 수사일 뿐이다. 당신은 자범이요 이거요.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송환 앞두고 민주당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했죠. 김성태가 쌍방울을 먹어가지고 주가 조작했죠. 전환사채 돌려.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 잡아오는 게 국가의 임무다. 정답이지. 이렇게 답변해야 돼. 나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면 좀 답답한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장관이 한동훈 장관보다는 서울부터 선배인데 이거는 뭐 줄충합니다. 진짜 줄충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라고 생각한다. 깡패 잡아오는 배우는 검찰인데 깡패 배우는 누군가? 그건 이공공씨가 되는 거죠. 왔다. 그러면서 이 김성태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기육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해줄 만한 언론사를 선택해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입맞추기 신호를 보는 것은 과거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남욱 씨가 그랬고 최소원 씨도 그랬다. 남욱 씨는 미국에 있을 때 JTBC인가 하고 아주 그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막 많은 언론이 남욱이 많이 만나 쏠렸다가 지금은 다 이제 잊어먹었죠. 최소원 씨도 그랬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한 장관이 그렇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법 나와 이겁니다. 이재명이 바라는 거는 대선 불복 혁명을 원하겠지만 자법 나와 이겁니다. 재밌네요. 이재명은 대선 불복 봉기 기다리며 투쟁하는데 이거는 강철 김영환 씨 같은 동향의 김영환 씨가 꿰뚫어봤고 한동훈 씨는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다중범인으로 너 검찰 나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혁명대 자법의 이 구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